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나눌지요? 네,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존 메이너드 스미스의 볏짚 들쥐 모형이라는 진화생물학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론은 협동경제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이론입니다만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 오늘은 최대한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볏짚이라는 건 그 가을에 추수 끝나고 벼를 쌓아둔 그 볏짚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들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들쥐입니다. 음.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인간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보면 이기적인 얍시리들이 이타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협동하고 싶은데 남의 공을 쏙쏙 가로채는 얍시들이 더 성공을 하니까 나도 결국 이기적인 사람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공을 가로채는 열나 이기적인 얍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얍시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을 쳐먹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 쳐먹을 사람이 없으면 얍시리 짓으로 얻을 게 없죠. 예. 즉 얍시리가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등을 쳐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예. 반면에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협동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협동이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을 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협동으로 시너지를 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좀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기적인 얍시리도 이타적인 협동이도 모두 함께 살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타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양쪽 그 누구도 이기적인 사람을 파트너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인 존 메이너스 스미스의 볏짚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라는 학자는 유전자를 연구한 진화생물학자인데요. 과연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와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할까? 아니면 이타적인 유전자가 진화와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미스의 연구 중에 볏짚 들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이 추수되는 가을에 볏짚을 들판에 쌓아두죠. 근데 그 볏짚 더미는 들쥐들이 겨울을 나기에 매우 좋은 보금자리가 됩니다. 곧 겨울이 오는데 거기가 따뜻하고요. 곡식 나달도 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스미스가 이 볏짚 더미의 들쥐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볏짚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지금부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를 할 텐데요. 볏짚마다 들쥐가 딱 2마리씩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들쥐들은 혼자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없죠. 네. 당연히 그 암컷 수컷이 만나야 되는데 모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화해도 현실과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단순화된 모델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볏짚에 2마리가 사는데 둘 다 얍시리예요. 두 번째 볏짚에는 2마리가 사는데 얍시리 1마리, 협동이 1마리가 같이 삽니다. 세 번째 볏짚에는 협동이만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인 얍시리 짓을 하면 절대 2마리 이상 그 볏짚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니까요. 네. 반면에 협동이들끼리 살면 조금 비좁아도 잠자리도 양보하고 먹을 것도 잘 나눠 먹어서 2마리 이상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요. 볏짚을 싹 다 치워봅니다. 자, 첫 번째 볏짚 원래 얍시리 2마리만 살던 곳이죠. 치우니까 예상대로 얍시리 2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얍시리는 새끼를 낳아도 자기랑 똑같은 이기적인 얍시리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볏짚 안에 3마리, 4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둘만 남고 다 죽습니다. 4마리 다 얍시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볏짚 자체가 얍시리 2마리 이상 살기에는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3, 4마리 얍시리들이 서로 치고받아서
쫓아내건 죽이건 해서 두 마리로 개체수를 맞추는 거죠. 음. 두 번째 볏집, 여기는 얍시리와 협동이가 같이 살았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볏집을 지었더니 얍시리 두 마리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협동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 여기도 얍시리는 얍시리를 낳았을 거고요. 협동이는 협동이를 낳았겠죠. 그래서 네 마리로 불었는데 네.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두 마리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얍시리 두 마리가 얍실한 짓을 해서 협동이 두 마리를 쫓아내거나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그 공간에는 얍시리 두 마리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얍시리 협동이가 있었는데도요. 예, 예. 자, 세 번째 볏집. 여기는 협동이만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협동이들은 당연히 협동이들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이가 네 마리가 돼요. 음. 그런데 이 협동이들은 공간이 좀 좁아도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네 마리가 다 살아남아요. 볏짚을 싹 들치면 협동이가 네 마리 또는 여덟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 더 자식을 낳으면 여덟 마리로 불어난 거죠. 이게 스미스의 볏짚 모형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만 보면 얍시리로 살아남는 게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얍시리랑 협동이랑 살면 얍시리가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얍시리 유전자가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볏짚 세 개를 다 까보면 첫 번째 볏짚에서는 얍시리 두 마리가 나오고 두 번째 볏짚에서도 얍시리 두 마리가 나와서 총 네 마리의 얍시리가 살아남았는데 세 번째 볏짚을 까면 협동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네 마리일 수도 있고 여덟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에서 보면 협동이로 사는 것이 개체수를 늘리는데 더 훌륭한 유전자적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이의 유전자도 여전히 들쥐들 사이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찰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좁은 공간에서는 얍시리와 협동이가 같이 살 때 확실히 얍시리가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얍시리는 단기 생존에는 유리한데 장기적으로 종족을 번식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얍시리가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등쳐먹을 협동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얍시리들이 협동이들을 다 등쳐먹고 죽여버리고 쫓아내잖아요. 나중에 등쳐먹을 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못해요. 예, 예, 예. 둘째, 협동이들은 얍시리하고 공존을 할 때는 매우 불리하지만 만약에 협동이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협동이도 생존을 위해서는 동료 협동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협동할 동료가 많아질수록 협동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볏짚 안이라는 좁은 공간을 보지 말고 들판이라는 넓은 곳에서 보면 협동이들끼리 모여 살 때 협동은 굉장히 종족 번식에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셋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네. 볏짚을 다 치워버린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볏짚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작년에 경험이 있는 들쥐들이 자, 올해 내가 어느 볏짚에 들어가서 살아야 겨울을 나기 좋을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작년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얍시리건 협동이건 누구랑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협동이하고요. 전부 다 협동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얍시리는 협동이를 등쳐먹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협동이는 협동할 동료가 필요해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몇 년 반복하잖아요. 네. 이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 경험이 생긴 협동이들은 올해 누구랑 살지 고르는 요령이 생깁니다. 아. 다 자기 앞에서 자기랑 살겠다고 해요. 얍시리건 협동이건. 하지만 얍시리랑 같이 살면 이용만 당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일정 경험이 누적되면 협동이들은 협동이들과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협동의 힘으로 종족을 크게 번성을 하죠. 반면에 얍시리들은 한두 번은 파트너를 구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데 몇 년 계속 반복이 되면 파트너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가머니술로 자기랑 살자고 꼬셔도 협동이들은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얍시리 근처에 얼씬도 안 하죠. 네. 자, 이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무리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현상이 마침내 벌어집니다. 협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유유상종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얍시리들은 어쩔 수 없이 얍시리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물고 뜯죠. 이런 조직은 성장을 못합니다. 반면에 협동이들은 협동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요령이 생기고 그 볏집을 형성하면 점점 더 번성하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적으로 보면 얍시리가 살아남느냐 협동이가 살아남느냐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두 그룹 중에 들판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어서 더 많이 번성했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아, 현실 세계에서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김용민 PD님은 누가 봐도 얍시리가 아닌 협동이 쪽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김 PD님은 지금까지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 모임을 만들고 가담하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TV 설립에 기여한 것일 텐데요. 경험해 보시니까 조금 생각과 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협동조합인데 그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니 사실 다 선의로 모인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또 네. 다 그 협동할 마음을 갖고 모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가보면은 분명히 얍시리들도 존재하고 뭐 물어뜯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그 사람들도 협동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등쳐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예. 이게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운동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다 좋은 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막 평화롭고 협동 이러지 않아요. 예. 운동하는 조직 보면 그 안에 하태경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김문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얍시리와 협동이가 함께 조직을 꾸리면 얍시리가 더 큰 성공을 합니다. 좁게 보면요. 협동이는 등쳐먹힘을 당하고 손해만 본 뒤 쫓겨나거나 죽죠. 그러니까 김 PD님도 결국 국민TV를 나오게 되시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붙으면 얍시리와 협동이 싸움에서 얍시리가 거의 이겨요. 그리고 협동이는 대부분 학을 뗍니다. 내 다시는 저런 짓 안 한다 이러면서 다시 나오죠. 네. 그런데 그렇게 협동이들을 쫓아낸 얍시리들의 조직이 성장하느냐? 못합니다. 볏집 크기는 딱 2마리 이상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얍시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느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협동이들은 여기저기 갔다가 얍시리들한테 여러 번 등쳐먹힘을 당하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협동이들을 식별하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이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죠. 김 PD님께서는 국민TV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몇 번 더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파트너가 내 등을 쳐먹는다거나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더 만났을 수 있죠. 그 뒤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면 결국 협동이들은 협동이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 PD님 주변에는 정선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민동기 국장님이나 정상기 기자님이나 그러니까 서로 등쳐먹지 않고 이완배 기자님도 뭐 저는 계신데. 뭐 그냥 고요. 아예 별 말씀. 네. 서로 등쳐먹지 않고 양보하고 서로의 공간을 배려해주고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협동이들이 모이는 요령을 파악하게 되면 얍시리들의 모임과 달리 매우 큰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물고 뜯지 않고요.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동이들은 협동을 통해 볏집을 크게 만들죠. 2마리가 아니라 4마리, 8마리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보면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좁게는 얍시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협동이들끼리 점점 모이게 되고 결국 협동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왜 길게 드렸냐면 요즘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박찬주 그 공간갑질 그 사람을 영입하려다가 뭐 망가지고 인재랍시고 영입한 자들이 전부 다 그 삐리리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일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참신한 인물 대다수 고사, 만관부닥진 한국당 인재 영입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고작 영입했다는 사람이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이라니까 예. 제가 진짜 빵 터지는 거죠. 예. 근데 저게 왜 저러냐면 결국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자유당 쪽에 왜 참신한 인물이 없냐. 참신한 사람이 거기 가보면 금방 밟히거든요. 거기는 얍시리들이 드글드글 모여 사는 볏집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얍시리들의 공간이 숫자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기어들어가 봐야 결국 더 얍실한 놈에 의해서 칼부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저쪽 당에 아주 가끔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간 일이 없지는 않죠. 네. 그런데 쫓겨나거나 참신함이 유지 안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도덕적으로, 협동적으로 조직과 공공선을 위해서 살면 바로 밟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참신했다가 들어가서 얍시리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게 반복되면 협동이들은 저기는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재 영입이 안 되죠. 네, 인재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거길 기어들어가게요. 거기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이진숙, 박찬주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협동경제학에서 벌어지는 유유상종 이론이 현실화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진보 진영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진보라는 가치가 협동이들의 안정적인 거처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깃바른 진보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남 해코지하고 자기 살려고 등쳐먹는 얍시리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방치하면 나중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어떤 협동이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진보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베어버리는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공간을 계속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만들려는 공존의 정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보다 참신한 사람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협동이들이 강물처럼 모이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들이 정착하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인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기존 사람들의 손해도 감수하는 이런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좁은 볏집 안에서도 남의 공간을 배려해주고 먹을 거 생기면 나눠주고 이러면 협동이들이 모여들어서 볏집이 넓어집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은 죽어도 못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네. 협동과 진보의 가치를 키우자고 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버리고요. 2마리 협동이가 사는 볏집에 4마리, 8마리가 사는 공간으로 넓어지는 건 공존의 정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주제 넘은 이야기여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늘 각 당이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유당 저쪽은 벌써 이제 시궁창 비슷하게 돼서 절대로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고요. 진보 쪽에서도 공존을 위한 양보, 더 큰 가치를 위한 협동 정신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야 진짜 인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모였을 때 진보는 더 크게 발전을 하죠. 부디 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진보라는 공간 안에서 얍시리가 아닌 협동이들의 유전자가 거대하게 흐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요. 인재를 영입한답시고 부른 자들이 이진숙, 박찬주 이런 자유한국당 행태가 좀 너무 웃기기도 해서 오늘은 와요경제학으로 존 메이너드 스미스의 볏집 들쥐 모형이라는 진화생물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